카시파티에 가시면은 시바 템플이 있죠. 일명 골든 템플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이 시바 템플 꼭대기 상층부하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신상에 금도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도금에 들어가는 돈이 10억 루피가 들어간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 현지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월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월요일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는 159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네팔은 누적 확진자가 27만 1,118명이 됐고요. 하루 확진율은 3.83%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확진자 159명 중에서 카트만두 벨리가 차지하는 숫자는 85입니다. 카트만두가 1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85명. 그래서 네팔 카트만두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 6,769명이 됐고요. 네팔 전체 하루 확진자의 53.45% 카트만두 벨리에서 나왔습니다. 카트만두 벨리 85명, 세세하게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70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10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가 5명입니다. 활성 사례도 같이 보겠습니다. 활성 사례,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드디어 1,5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464명.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1,464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 76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 1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55명입니다. 이것도 조만간 이런 추세로 가면 1,500명 밑으로, 전체적으로 벨리 전체가 1,500명 밑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1,555명은 전날에 비해서 79명이 줄어드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1,555명은 네팔 전체 활성 사례의 62.47%, 아직도 62%는 카트만두 벨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카라가 속해 있는 가스키는 104명으로서 어제하고 변함이 없네요. 결론적으로 500명 이상 활성화를 보이고 있는 데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하나입니다. 1,464명, 독보적이죠. 이와 반대로 하나도 없는 제로 디스트릭트는 4개입니다. 4개에서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보즈푸르, 칼리곳, 무구, 루크메스트, 요 4군데의 디스트릭트는 활성 사례가 한 개도 없는 디스트릭트 되겠습니다. 사망자도 전에 한번 사망자 1명도 안 나온 적이 있죠. 역시 2월 1일 날도 사망자가 1명도 안 나왔습니다. 2월달 출발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사망자는 2,029명 그대로 머물러 있고요. 사망률 역시 0.74%, 뭐 소수점 세 자리까지 하면 748 뭐 이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방송할 때 소수점 2자리까지만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0.74%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활성화 사례는 전날에 비해서 105명이 줄었습니다. 105명이 줄어들은 2,489명입니다. 역시 전체적인 네팔 활성화 사례도 2,5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489명. 2,489명 중에서 가정치료받는 사람이 1,647명이고요. 병원이나 시설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842명입니다. 이 842명 중에서 중증 환자 ICU실 전날에 비해서 15명이 줄었네요. 128명 되겠습니다. 산소호흡기는 전날에 비해서 3명이 줄었네요. 둘 다 줄었네요. ICU실도 15명 줄고 산소호흡기도 3명이 줄고, 3명이 산소호흡기 3명이 줄으면서 22명이 됐습니다. 완치자 하루 동안 264명이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더 계속 많이 나오는 관계로 회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팔 누적 완치자 수는 26만 6,600명이 됐습니다. 회복률은 98.3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검역소 보겠습니다. 검역소가 드디어 1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역소 참 더디게 지금 줄고 있는데, 검역소가 지금 전날에 비해서 5명이 줄어들면서 97명. 아직도 97명이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정말 검역소 오래갑니다. 그쵸? 원래 검역소 인원이 2주 안에 나가게 돼 있는데 이 검역소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검역소에서 확진 판정 받으면 이제 병원으로 가거나 뭐 집에서 격리받거나 이렇게 될 텐데 왜 검역소는 이렇게 안 줄어드는지 저는 정말 계속 방송을 하긴 하지만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검역소 97명 아직 있습니다. PCR 테스트는 하루 동안 4,145건 했습니다. 4,145건 하면서 누적
PCR 테스트 건수는 207만 5,152건이 됐습니다. 네, 2월 1일 사망자가 없이 출발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이어서 네팔 한인의 떡국떡 나눔 행사 지속적으로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전체적으로 100가 정도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 200가정 정도는 지금 아직까지 네팔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 정도밖에 아직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설날이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빨리 떡국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가족 수까지 다 체크해서 신청하시면 가족 수에 맞게 떡국떡과 선물을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포카라에 사시는 분들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카라에 사시는 분들도 전체 한인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다 그 양식이 구글 양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갖고 신청하시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신청은 2월 5일까지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구글 폼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쉽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다루출라 사람들은 마하칼리 강을 아직도 외줄다리로 건넌다고 합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KP 샤르마 정부는 5년 전에 모든 외줄다리를 정식 다리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루출라의 여러 마을의 사람들은 여전히 마하칼리 강을 건너기 위해 외줄다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을의 주민들은 다루출라의 디스트릭트 본부인 껄렁가에 도달하기 위해 마하칼리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들은 껄렁가에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도 하고 필수품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걸어서 가려면 이곳은 이틀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줄다리로 강을 건너면 그날 갔다가 그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줄다리가 위험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들 외줄다리를 통해 강을 건넙니다. 정부 당국은 올리 총리가 첫 임기 동안 모든 외줄다리를 교체할 계획을 발표한 후 다루출라에서만 10개의 다리가 건설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2개의 현수교만 건설된 상태이고 나머지 4개는 건설 중입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해 현재 다리 건설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루출라 주민들은 여전히 다리 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루출라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는 다리입니다. 네, 네팔의 지금 출렁다리 현수교가 있기 전에는 다 저런 식의 다리였습니다. 쇠줄로 하나 딱 묶여 있고 거기에 매달려서 도르래로 건너가거나 아니면은 그 줄 밑에 다른 줄을 매달아서 거기에 의탁을 해서 손으로 움직이거나 그렇게 해서 다 다녔습니다. 지금 이제 네팔의 저런 다리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다루출라가 네팔에서도 네팔 지도에서도 서쪽 북쪽의 가장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는 바로 티베트 땅이 되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인디아 국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죠? 수미산이라고 하는 갑자기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카일라스 투어를 갈 때 다루출라로 해서 갑니다. 다루출라를 벗어나서 가면 바로 카일라스가 보이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다루출라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네팔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곳인데 저기 아직도 강을 건널 때 저렇게 외줄다리로 위험하게 건넌다고 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은 정식 다리가 놓여지겠지만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다루출라 외줄다리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시파티나트 골든템플 10억 루피로 금도금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시파티 지역 개발 트러스트는 금을 사용하여 파시파티 사원을 더욱 빛나게 할 예정입니다. 파시파티 지역개발 트러스트는 사원 지붕을 도금하고 신상을 새로 중수하는데 142kg의 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총 비용은 10억 루피로 추정되며 파시파티 지역개발
트러스트는 총 예산 중에서 6억 5천만 루피만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파시파티나트 사원 참배를 마친 KP 샤르마 올리 총리는 문화관광부 장관 버누 바칼 장관에게 파시파티 사원 금도금에 3억 루피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142kg의 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가 평소에도 골든템플 불렀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부에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부만 금인 줄 알았더니 상부 말고 상부에는 금도금이라서 금이 얼마 안 들어간대요. 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금도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 마당에 있는 신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신상에 100kg가 넘는 금이 들어갑니다. 완전히 금으로 된 신상입니다. 100kg가 넘고 지금 루피로 10억 루피예요. 10억 루피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10대 1로 따져도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파시파티에 100억 원으로 금도금하는 사원이 바로 시바템플, 골든템플 되겠습니다. 네팔도 쓸 때는 돈을 써요. 이런 데 씁니다. 올리 총리가 다녀가면서 3억 루피, 30억 원을 갖다가 예산을 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10억 루피로 파시파티, 골든템플, 시바템플이 더욱 빛나게 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내년이나 후년에 오시면은 정말 금이 맞는지 한번 확인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TV는 매일매일 카트만두 현지에서 이렇게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 전체 설정으로 해주시면은 자TV가 보내드리는 모든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